솔직히 말해볼게요. 아이 키우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았나요? 우리 애 다른 애들보다 말이 늦은 거 아니야? 친구네 애는 숫자도 세고 영어 단어도 몇 개 아는데 우리 애는? 혹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저도 똑같았어요. 제 첫째는 37개월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고 둘째는 7개월 형이랑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주변에서 아기 때부터 영어 가르쳐야 해. 두뇌 발달엔 교구가 필수야 같은 얘기를 들으면 조급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웃긴 건요. 이런 걱정을 안 하는 부모들이 더 여유롭고 그 집 아이들은 오히려 더 똑똑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이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어떤 환경이 두뇌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실제 연구에서 밝혀진 진짜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그랬더니 놀라운 걸 알게 됐어요. 부모가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똑똑해지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실. 예를 들면 제 친구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비싼 학습지를 시키지도 않고 교구도 많이 안 샀는데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숫자도 세고 한글도 익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방법 때문이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똑똑한 아이의 뇌를 만드는 부모의 결정적 습관을 공개할게요. 끝까지 보면 우리 집에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내 아이 똑똑한 뇌를 만드는 결정적 습관 5가지. 첫 번째, 부모가 조바심 내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 아이들은 부모의 기대와 압박을 받을수록 배움을 싫어하게 된다. 하버드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뇌의 학습 능력이 급격히 저하된다고 해요. 저는 첫째를 키우면서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컸어요. 어린이집 다니는데도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집에서 숫자 가르쳐야 하나? 한글 카드라도 사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도할 때마다 아빠 안 할래, 재미없어. 제가 조바심을 내면 낼수록 아이는 더 배우기 싫어하더라고요. 반면 제 친구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썼어요. 강요하지 않고 아이가 흥미를 보일 때 자연스럽게 도와줬어요. 숫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들어간 놀이를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아이는 아빠 이건 3개야. 하나, 둘, 셋. 이건 빨간색이야. 저건 파란색이고 스스로 배우고 즐기면서 성장하더라고요. 결국 부모가 조급해하면 아이는 배움을 거부하고 부모가 여유롭게 기다려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배우기 시작해요. 두 번째, 시키는 게 아니라 선택하게 하라. 뇌과학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때 가장 강력한 학습이 일어난다. 하버드대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이들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때 학습 효율이 3배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뇌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돼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극대화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부모들은 선택의 기회를 주기보다 이거 해 라고 시켜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첫째에게 색칠 공부를 시켜보려고 했어요. 이거 색칠하자. 그런데 아이가 시큰둥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색칠해봐 했더니 안 해, 재미없어. 더 강요할수록 아이의 거부감이 커졌어요. 그런데 친구가 알려준 방법을 써봤어요. 색칠 공부할래? 아니면 블록 놀이 할래? 아이가 블록이라고 하면 좋아, 블록으로 멋진 성을 만들어 볼까? 그랬더니 블록을 쌓으며 자연스럽게 숫자 개념을 익히고 색칠 공부는 안 했지만 놀면서 창의력이 커지는 걸 느꼈어요. 이거 해 대신 이 중에서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 주세요. 실천법으로는 이거 해 대신 이 중에서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세요. 2가지에서 3가지 선택지를 주고 아이가 결정하게 하기. 아이가 선택한 걸 칭찬해 주세요. 내가 골랐으니까 더 재미있지. 실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초록 바지 입을래? 노란 바지 입을래? 3번째, 놀이가 최고의 학습이다. 놀이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아이의 뇌를 가장 빠르게 발달시키는 방법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자유놀이를 많이 한 아이일수록 문제 해결력이 2배 더 높아진다. 왜냐하면 놀이를 하면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고민하기 때문이에요. 규칙 없이 자유롭게 놀수록 창의력이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부모들은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공부해 라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 첫째가 블록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놀길래 이거 그만하고 한글 공부 좀 하자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 재미없어. 블록 더 하고 싶어. 공부를 시킬수록 오히려 더 반발심만 생겼어요. 그런데 친구는 다르게 했어요. 아이가 블록놀이를 하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하며 놀아줬어요. 이건 뭐야? 어떤 성을 만들 거야? 질문하면서 아이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건 다리야. 이거는 차가 지나갈 거야. 아이의 창의력과 논리력이 동시에 자라는 거예요. 실천법으로는 하루 30분 이상 아이 주도 놀이 시간 만들기. 그만 놀고 공부해 대신 놀이 속에서 학습 요소 찾아주기. 부모도 함께 놀되 가르치려고 하지 않기. 놀이 이후에 무슨 생각하면서 놀았어? 물어보기. 그러면 사고력이 높아집니다. 네 번째, 최고의 교육은 부모와의 대화. 부모가 말이 많을수록 아이의 언어 능력이 폭발한다. 미국 브라운대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주 말을 걸어준 아이는 초등학교 때 독해력이 2배 더 높아진다고 해요. 뇌과학적으로도 대화를 많이 하면 사고력과 공감 능력이 자란다. 하지만 현실은 부모들은 바쁘고 아이들은 스마트폰에 빠져서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육아에 지쳐서 그래 대충 대답하고 스마트폰을 볼 때가 많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도 저한테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친구는 매일 자기 전에 아이와 대화를 나눴어요. 오늘 뭐가 제일 재밌었어? 오늘 화난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말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감정 표현도 잘하고 말도 논리적으로 하더라고요. 실천법으로는 하루 10분 스마트폰 없이 아이와 대화하는 시간 만들기. 왜 그랬어? 대신 어떤 기분이었어? 물어보기.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해주기. 5번째, 부모의 감정이 아이의 감정이 된다.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도 불안해진다. 부모가 여유로우면 아이도 편안하게 배운다. 감정은 전염된다.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아이의 뇌에서 불안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실전법으로는 아이 앞에서 부정적인 말 줄이기. 왜 이렇게 못해? 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아이가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보자 라고 긍정적인 피드백 주기. 부모 자신을 위한 휴식 시간 만들기.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처음부터 정답을 아는 시험이 아니라 매일매일 배워가는 과정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부모가 되기 전까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뭘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그렇게 깊이 고민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 37개월과 둘째 7개월을 키우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충분한 아빠일까? 그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첫째가 반짝이는 눈으로 뛰어오면서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 오늘 어린이집에서 블록으로 로봇 만들었어. 그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 그래, 잘했네. 그리고 핸드폰을 봤어요. 그때 아이가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작게 아빠, 내가 만든 거 안 궁금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나는 오늘 하루 아이에게 부모로서 충분했을까? 우리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어 해요. 좋은 어린이집, 좋은 유치원, 좋은 교육,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기회.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그런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아이들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있어주는 부모를 원하더라고요. 아이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나랑 같이 놀아주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같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이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좀만 기다려. 엄마 아빠 바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아이들의 지금 이 순간을 자꾸 뒤로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시간이 영원할까요? 아이가 엄마, 아빠 하면서 안겨오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런데 어느 순간 아이는 더 이상 엄마, 아빠, 나랑 놀자 라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할지도 몰라요. 아, 그때 좀 더 안아줄 걸. 그때 좀 더 놀아줄 걸. 그때 좀 더 이야기를 들어줄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아이가 부모를 필요로 하는 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부모가 당장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전법,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바꿔봅시다. 퇴근 후 10분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이와 눈을 맞추세요.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랬구나 하고 공감해주세요.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아빠는 내가 최고로 소중해. 아빠는 내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이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의 평생 자존감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부모님들, 우리 오늘부터 변해봅시다. 아이가 함께하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아이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로, 그리고 10년, 20년 후에도 우리 아이가 우리 엄마 아빠 최고였어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우리 아이를 위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부모님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 더 좋은 부모가 되어봅시다.